5년 전 의회 폭동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 청사 인근에 파이프 폭탄을 설치한 용의자가 오랜 추적 끝에 체포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미네소타주에서 연방요원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선 가운데 시위대가 의회 건물에 난입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언론의 보도 통제 지침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뉴욕타임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에서 법 집행 기관의 수사로 승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의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콘텐츠 관리 또는 검열 분야에 근무 이력이 있을 경우 비자 거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첫 소식입니다. 5년 전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던 의회 폭동 사건 당시 폭탄을 설치한 범인이 뒤늦게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버지니아주에 사는 30세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세용 뉴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모자를 둘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두툼한 가방을 옮깁니다. 지난 2021년 16 의회 폭동 하루 전 민주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 청사 인근에 파이프 폭탄을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폭발물들은 이튿날 트럼프 지지자와 극우단체 회원 1000여 명이 의회 진입을 시도하는 순간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폭탄은 터지지 않았지만 실제 작동 가능한 상태였고 폭동에 대응할 경찰력은 분산됐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현상금 50만 달러를 내걸고 추적해온 지 5년 만에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버지니아주 우드브리지에 거주하는 30살 남성 브라이언 콜로. 아직 정확한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This investigation is ongoing. As we speak, search warrants are being executed, and there could be more charges to come. 트럼프 충성파인 FBI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실패한 수사를 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Re-examined every piece of evidence, sifted through all the data, something that the prior administration refused and failed to do. 16 의회 폭동은 친트럼프 군중이 당시 트럼프가 패배하고 바이든이 승리한 2020년 대선 결과를 인준하지 못하도록 의회에 난입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폭탄 설치범의 체포가 늦어지자 친트럼프 진영에선 정부가 꾸며낸 사건이라는 음모론까지 번졌습니다. 실제 우파 팟캐스트 진행자인 댄 본지노는 조작된 함정이라며 FBI가 거대한 은폐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지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뒤 FBI 부국장에 임명됐는데 지난달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며 수사 자원을 늘렸다고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예고대로 루이지애나와 미네소타주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거리를 순찰했고 시위대는 의회 건물에 난입하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김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무장한 연방 요원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국경수비대 사령관도 순찰에 참여하며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국토안보부가 뉴올리언스에 대규모 이민 단속을 발표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도심 곳곳에 연방 요원들이 배치됐고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 대상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가석방된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Cataloola Crunch, which we are launching today down in New Orleans, we're first and foremost really focusing on those worst of the worst criminals, those criminals who have previously been locked up, and we will continue whether it be 5,000 arrests or beyond.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예고되자 시민들은 급히 가게 문을 닫았고 곳곳에는 단속 요원 출입을 금지하는 팻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기 시작했고 이민자 부모가 많은 한 축구 교실에는 정원 140명 중 단 8명만이 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hat I know is that as of today, that the city of New Orleans again stands in solidarity with every resident within our community and making sure that they know their rights.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대는 급기야 시의회 건물 안으로 진입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황은 인근 다른 대도시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을 강하게 비난한 이후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말리아계 커뮤니티가 모인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지역에서 집중 단속 작전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심 내 이민자들이 자주 찾던 시장은 주민들이 두려움의 발길을 끊으면서 텅 비었습니다. I feel like it's sad to see everyone inside right now. This is very empty for this area, especially this place to be this quiet, nobody walking around, I think is insane. 이런 가운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 확대 계획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전역 이민자 사회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어제 LA 한인타운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시위대 2명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쯤 윌셔 블러버드에 위치한 유대교 회당 오드리 이르마스 파빌리온에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난입해 고성을 지르고 회당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위대가 난입한 당시 회당에서는 유대계와 아시안 커뮤니티의 화합을 위한 행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번 사건을 반유대주의적 파괴 행위라며 LA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주변 지역에 경찰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기밀 정보 보호를 이유로 언론의 보도 통제 지침에 서약하라고 한 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침해한 거란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지난 10월 미국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도 제한 지침에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지침에는 국방부가 승인하지 않은 기밀이나 기밀이 아니라도 통제된 정보를 허락 없이 보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위반하는 언론은 국방부 출입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실상의 사전 검열 지침에 언론인들은 국방부 기자실을 떠나며 항의했고 친트럼프 언론으로 분류되는 폭스뉴스마저 퇴거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탄압에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Journalists have a right to gather news. They have a right to ask questions. They have a right to publish unclassified information. 그리고 2달이 지나 국방부를 상대로 한 언론의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대표 일간지인 뉴욕타임스는 국방부의 새 미디어 정책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는 보도를 위해 관료들에게 질문하는 기자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법원에 국방부의 보도지침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우파 매체와 유튜버들에게 새로 출입증을 발급한 것을 지적하며 새 기자단에는 정부의 행위를 조사하려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매체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가 입맛에 맞는 언론을 골라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정치적, 사상적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국방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협회는 뉴욕타임스의 소송 제기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뉴욕타임스의 소송을 검토하고 회원들의 헌법상 권리를 추가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다른 언론사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메릴랜드주의 공항에서는 승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쯤 터미널 A 구역에서 갑작스럽게 법 집행기관의 수사가 이뤄지면서 승객 수백 명이 푸드코트 방향으로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공항 관계자들은 대피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승객들을 이동시켰고 일부 승객들은 탑승 직전에 안내를 받아 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공항 측은 오후 6시 30분쯤 조사 결과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해 승객들을 다시 게이트로 돌려보냈고 공항 운영도 즉시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 종료 후 승객들이 보안 검색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등 추가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일부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아직 대피 사유와 조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샌버나디노 카운티 차이나 레이크 인근에서 공역 훈련 중이던 썬더버드 소속 F-16C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추락 당시 순식간에 화염이 솟구치며 비상용 낙하산이 펼쳐지는 긴박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고로 전투기 한 대가 전소됐고 다행히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영사관에 H-1B 비자 신청자와 동반가족의 이력서, 링크드인 프로필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콘텐츠 모더레이션이나 정보 검열과 관련된 업무 경력을 집중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소셜미디어나 기술 기업에서 콘텐츠 관리 또는 검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신청자는 비자 거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H-1B 비자 신청자의 상당수가 IT, 소셜미디어, 핀테크 기업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해외 인재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신청자뿐만 아니라 재신청자에게도 강화된 심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H-1B 비자 심사 강화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그라나다 힐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존 F 케네디 고등학교에 공사 중인 건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짙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가운데 학생들과 교직원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화재는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고 다행히 해당 건물이 비어있는 동안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말이 되면 실내외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각종 조명 장식으로 분위기를 내는데요. 하지만 자칫하면 장식물에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카고 소방국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난방기나 벽난로 등 여론과 충분히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조명 장식의 전선 훼손이나 전구 파손 여부를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천연 트리는 마르면 불이 빠르게 붙을 수 있어 줄기 아랫부분을 5cm가량 잘라내고 매일 충분한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s Christmas and the holidays approach, decorations bring warmth and joy, but they also bring additional hazards. Never leave candles unattended. This time of year is about celebration, family, and tradition. The Chicago Fire Department wants every family in our city to enjoy it safely. 당국은 연말이 지나 트리가 마르기 시작하면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즉시 트리를 폐기하고 지역기관에 연락해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가소방협회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트리 화재의 약 4건 중 1건은 램프나 전구에서 또 약 12%는 양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40, 50대 중년층의 외로움이 크게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은퇴자협회에 따르면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5세에서 49세 성인의 49%가 스스로 외롭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이 42%로 37%인 여성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당 연령대에서는 가족과 직장, 재정 등 복합적인 문제가 주요 외로움의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고 여전히 사회적 단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기대 수준이 달라지거나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9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미국 정치권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임 1년도 안 돼 공개 일정이 줄고 공식 석상에서 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도중 연신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감기는 걸 애써 참으면서 잠을 쫓는 모양새지만 좀처럼 졸음을 이길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은 생중계 화면에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나 해외 순방 도중 졸음을 이기지 못해 비몽사몽인 듯한 표정으로 반복해서 사진에 찍히고 있고요. 더구나 업무 시작 시각이 점점 늦어지면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도 결국 노화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의 건강 이상설을 100%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는데요. 그는 지난주에만 새벽 2시에 2번이나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지난 2일에는 3시간 동안 국무회의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앱스타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장소로 알려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의 실체가 사진과 영상으로 일부 공개됐습니다. 영상과 사진에는 수영장과 야자수가 있는 호화 리조트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사진 속 한 방에는 남성의 얼굴 모양을 한 가면 10여 개가 벽에 걸려있는 기괴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또 도서관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도 있었는데 이 방의 칠판에는 권력, 기만, 정치적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민주당이 법무부의 앱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앱스타인 관련 자료를 30일 안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앱스타인 연루 의혹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압박 속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군사 드론 강국인 이란은 샤헤드 자폭 드론을 포함해 다양한 공격용 드론을 실전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란의 드론을 받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해왔고 독제품을 직접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도 이런 흐름에 올라탔는데요. 미국 중부사령부는 중동 지역에 자폭 드론 비행대대를 미군 최초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미군이 최근 2년간 이란 등으로부터 드론 공격을 계속 받은 후에 이란제 샤헤드 드론의 설계와 기술을 본떠 드론을 배치했다면서 루카스 드론은 몇 년 전에 미군이 입수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분해한 후 역설계해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기분 좋은 혜택이 있는 그런 플랜이요.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이해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플랜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로 바로 해결해주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클레버 케어와 함께 두 가지 모두를 누리세요. 한국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실질적 총수는 김범석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계 미국인 범킴입니다. 이처럼 고객정보 유출 사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도 김 회장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법인의 최대 의결권자일 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친 사고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미국 증권당국에 보고할 땐 한국 사업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김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쿠팡의 미국 나스닥 상장, 쿠팡의 상징이자 얼굴인 창업주 김범석 회장이 직접 뉴욕 증권거래소에 개장벨을 울리며 상장 소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쿠팡 미국 법인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한 올해 3분기 보고서입니다. 주로 한국 소매시장과 기타 해외 시장에서 사업하는 소매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한다며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는 우리, 즉 미국 법인 최고 경영자라고 적었습니다. 김범석 회장이 우리나라 쿠팡을 포함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법인 대표가 자신이 책임자라며 김 회장 책임론에 애써 선을 그은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쿠팡 미국 법인은 또 대부분 수익을 우리나라에서 거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매출 대부분을 한국 내 고객으로부터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화폐 단위가 다른 점 등을 거론하며 영업 실적과 재무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고 적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수익 대부분을 버는 우리나라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지금 국내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올해 만난 적이 없습니다. 쿠팡은 수익 대부분을 버는 우리나라에선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아 아무것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쿠팡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의장은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어제 저녁 한국 수도권 지역에서는 5cm 안팎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아주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눈이 퇴근 시간 사이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수도권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도로 위에 쌓인 눈에 차량들이 속도를 늦추고 비상등을 켭니다. 그런데 1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는 듯하다 갑자기 미끄러집니다. 반바퀴를 돌고 나서야 멈춰서면서 간신히 대형 사고를 피했습니다. 언덕길에 차량 10여 대가 비상등을 켠 채 고립돼 있고 한켠엔 승합차 세대가 서로 눈길에 미끌려 부딪힌 채 길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다들 다니던 길이니까 퇴근길에 다녔는데 이제 언덕길이라서 이제 차 미끄러지고 다 서로 받고 난리 났죠. 버스 한 대가 도로에 가로로 세워져 있고 그 앞에는 버스와 부딪힌 차량 2대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서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언덕길 곳곳에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세워져 있습니다. 갑자기 쌓인 눈에 곳곳에서 눈길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버스가 줄줄이 멈춰 서기도 했고 바퀴가 엇돌며 움직이지 못하는 버스를 시민들이 힘을 합쳐 밀어내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에 5cm 안팎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눈에 정부는 어제 저녁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도로에 쌓인 눈으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강병북로 등 서울 시내 도로 22곳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폭설에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혔습니다. 김포와 제주에서 출발하려던 항공편이 각각 4편씩 총 8편이 결항됐고 백령도에서 소청과 인천을 잇는 여객선 등 4개 항로 4척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퇴근길 교통혼잡이 빚어지면서 한국철도공사는 어제 저녁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운행을 7회씩 늘렸고 오늘 오전에는 경춘선과 경강선까지 5개 노선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습니다. 야당과 사법부는 위헌 논란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그동안 불신을 초래한 건 희대 사법부가 아니었냐면서 사법개혁을 비판하기 전에 반성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은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이야말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자시할 수 없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이 침해된다고 반박했고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런 삼권 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87 헌법의 삼권 분립, 사법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기현 판사 술접대 의혹, 윤 전 대통령 꼼수석방,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 사법부가 자초한 거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울타리 안에서 만행을 저질러 사법부에 파괴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세미나까지 열며 사법개혁 법안의 위헌성을 부각시켰고 각급 법원장들도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법개혁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작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걱정과 우려를 안다면서도 본인이 초래한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 없이 사법개혁의 반대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과 사법부의 저항에도 예정된 시간표대로
올해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15년 구형 하루 만에 특검이 다시 김건희 씨를 소환했습니다. 명품 목걸이와 시계, 금거북이 등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지만 김 씨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탄 호송 차량이 특검이 있는 건물로 들어갑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지 하루 만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남은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 거북이 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계 관련 사업가 서성빈 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건넸다는 이 고가의 금품들이 인사나 사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는지 캐물었는데 김 씨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김 씨에 대한 조사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는 11일 해군함정 술파티 의혹,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배우자가 건넨 로저 비비의 가방, 김 씨와 인연이 깊은 업체인 21g이 맡았던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21g 공동대표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오는 10일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씨 측에 이우한 화백 그림을 건넨 김상민 전 검사의 총선 출마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한 전 대표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서울 명문대학원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 8949. 이상으로 12월 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